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시 1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메시지 혹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학생들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좀 항공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3가지가 생겨서 이렇게 좀 동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좀 학생들한테 공통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공통된 점이 절대 좋은 점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항공과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항공과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타 학생과 차별성을 좀 갖고 계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면접에서도 그러한 차별성을 교수님들께 확실하게 어필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너무 크게 소리 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모의 면접을 보고 멘토링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간혹 가다가 목소리가 커야만 답변의 내용이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교수님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신지, 우리말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를 일단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목소리는 거기에 적절하게 좀 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요. 어떤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본인이 1번이었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구령을 붙이잖아요. 차렷 인사를 하는데 매우 아침 시간이었고 면접관님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본인의 자신감을 나타내고 싶어서 정말 큰 소리로 답변을 처음에 이제 인사 구령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정말 불쾌하시면서 그만해라 라는 제스처를 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싫어서는 아니고요. 워낙 교수님들도 가까이서 면접을 보고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데 너무 크게 말을 해버리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나타내려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목소리 크기를 너무 크게 올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과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2번째. 이 2번째는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제발 진부한 표현을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이런 문구들 쓰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과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하루에 100번 이상 듣는 말을 또 듣게 되시면, 그리고 작년에 들었던 말을 올해 또 듣게 되시면 전혀 감흥이 없으세요. 그냥 또 똑같은 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는데 저라면 좀 잘 쓰지 않는 사자성어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시키셨더라도 첫 문장 정도는 영어로 말씀을 해주셔도 좀 눈에 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가 절대 진부하지 않아요. 절대 진부한 자기소개를 절대 저는 만들지 않고, 웬만하면 그 친구가 말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딱 쳐다보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자기소개를 해서 좀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작년 합격생들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는 절대 진부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보는 눈은 모두에게 있거든요.
한번 지금까지 만든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진부하진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에 임팩트가 있게 사자성어나 영어 표현을 활용해서 좀 임팩트를 처음에 주시고 답변을 시작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인하공전에 어학특기자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상담이 요청이 돼서 좀 상담을 했는데, 토익이 600점 초반 겨우 넘고 700점도 채 되지 않는 친구가 본인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학특기자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본인은 경쟁률이 너무 인하공전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어학특기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전형에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토익이 그렇게 고득점이 아니고 그저 그런 점수에 다만 내신도 비슷하겠지만 내신이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높다라고 하시면 저는 내신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어학특기자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높은 점수로 쓰는 친구들이 몇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합격하는 건 그 높은 점수의 친구들. 왜냐면 여러분 그 점수 편차가 매우 커서요. 면접을 조금 못 보더라도 토익 점수가 높으면 그게 좀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얻게 되니까요. 제발 여러분 쓰실 때는 최대한 800점이 넘는 점수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은 1차 때 44명을 뽑았지만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이 줄었죠. 인원이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라. 절대 그냥 내가 넣을 수 있다고 경쟁률만 보고 메이저 학교를 쓰지 말아라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시가 진짜 정말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아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최대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전형으로 가장 올바른 이미지로 면접을 좀 보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